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의 하늘길을 여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산공항 건설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 가시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성일종 국회의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늘길이 없는 서산의 서산공항 건설이 가시화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1년 넘게 진행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다가 지금 지난 3월 7일 기재부 주관으로 SOC 분과위원회가 열렸죠. 일단 먼저 이 SOC 분과위원회가 어떤 회의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SOC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 500억 이상 들어가면 이 사업이 경제성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통과를 해야 이 사업이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SOC 분과위원회에는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SOC 분과위원회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국토부가 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담당 부처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국토부고요. 그리고 이 풀단이 있는데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그날 심지뽑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으로 해가지고 그날 네. 뽑아가지고 12명 회의를 하는 회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SOC 분과위원회인데 이번에 그 위원들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 분석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81로 평가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지방공항이 흑자 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공항들을 보면 흑자가 나는 공항이 제주, 김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적자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특히 우리 해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오셔야 되는 그런 성지순 여객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곳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AHP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질의응답과 관련되는 건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들어가고 서산시에도 들어가서 묻고 답하는 이러한 실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게 0.5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0.4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이번에는 아마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이거하고 상관없이 해미에 있는 우리 서산공항은 개항을 할 테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서산공항 유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법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네. 500억을 기준으로 하는 예비 타당성에 대한 금액 제한이 네. 1000억으로 올려야 돼요. 사실 이게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네. 물가도 올랐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500억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준칙과 500억 이상을 1000억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500억에서 1000억 올리는 것만 했고 재정 준칙은 안 했거든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정 관리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GDP 대비 3% 이상 예산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좀 아주 꼼꼼하게 네. 좀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이 규정을 올리는 건데 네. 이거는 빼고 500억을 1000억만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 비난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주춤해져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507억입니다. 또 KDI에서 산정한 것은 531억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500억
아래로 약 480억이나 90억 정도 약간 조정을 하면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전자로 가든 후자로 가든 네. 이것은 실무적으로 안 되면 국회의원이 네. 해결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예타 완화 법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산공항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예타가 지금 국가재정법상 필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 예타 조건을 사업비 1,000억 원으로 지금 이제 기준을 좀 상향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짝 처리가 좀 미뤄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거는 여야가 좀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네. 이 재정 준칙과 함께 처리하려고는 여당의 방침하고 네. 또 사회적 기본법이라고 하는 네. 또 다른 법안하고 이렇게 연결하려고는 야당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타 500억만 1,000억으로 올리는 거를 통과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네. 이제 500억 아래로 약간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용역 절차를 거쳐서 네. 올해 내에 예산을 설계비를 태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이제 향후 상황에 있어서 지역 사회의 좀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좀 더해져야 한다고 보이십니까?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했고 또 충남도나 서산시도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을 다 한 것이지요. 네. 그래 해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AHP의 0.5 이상을 통과를 못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좀 구상하시는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우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500억을 1,000억으로 올리는 방안. 두 번째로는 이게 안 되면 이제 500억 미만 약 490억대 정도에 조금 낮추어서 새로의 용역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을 그 전부터 다 고민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일정상엔 큰 변화 없이 가도록 하겠다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른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태안과 서산, 당진 우리 군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2차 진료기관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곳이 서산의료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산의료원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 뇌와 심장이 없는, 뇌와 심장은 즉각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 심장과 같은 중요 인체 기관인데 문제가 생겼었을 때 우리가 네. 천안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다가 길 위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병원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20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병원 하나가 다시 신축이 되어 있는데 네. 뒤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이 주차장 부지에다가 500억을 들여서 네. 지금 다시 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됐고 네. 그래서 약 5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국비와 우리 충남도비를 합쳐가지고 이 병원을 500억 정도 지어가지고 뇌하고 심장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기관을 이 병원의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 네. 이게 되면 이제 우리 서산태안이 의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올 1월 달에 이 중투심의를 끝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올해 정도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네. 한 3년 정도에서 3, 4년 정도 내에 다 완공이 돼버리면 네. 되면 아마 뇌하고 심장에 대한 그러한 응급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네. 긴급할 땐 수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요 병원 기능이 갖춰지기 때문에 네. 획기적인 의료에 큰 흐름이 잡힐 거라고 보고 네. 이 도시 경쟁력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특히 서산, 태안, 네. 당진의 도시 경쟁력을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 학교가 있어야 돼요.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 교육 다 괜찮습니다. 네. 또 일자리도 각 공단도 있고 관광산업이 있고 상당히 좋잖아요. 네.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의료예요. 이 의료가 있어야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뇌하고 심장이 없는 병원은 동네 병원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반드시 뇌하고 심장이 중심이 되는 병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동안 이걸 갖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 한 500억 들여서 뇌하고 심뇌혈관 센터를 만드는데 향후에 5층을 더 올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8층까지 올라갈 텐데 이제 의료에 있어서만큼은 도농 간에 서울과 지방 간에 격차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 센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원격 진료가 가능하고 원격 수술이 가능해요. 네. 앞으로는 로봇이 수술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로봇으로 제어하고 또 다 위에서 이 화면을 보면서 지시를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의료적인 격차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서산 의료원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서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 체육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핸디캡이 계신 많은 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에 이제 장애인들이 만여 분 정도가 계신데 이분들이 체육 활동을 좀 해야지요. 네. 그리고 동호인들하고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분들끼리 또 여러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좀 부족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장애인도 일반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이번에 정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희가 선정을 해왔죠. 네. 그래서 123억 정도가 들어갈 텐데 네. 이 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좀 또 동호인들하고 여러 형태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네.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문화관광 분야도 좀 짚어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해미성지 그리고 또 용현계곡에 이런 또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좀 추진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해미성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성지지요. 네. 노마 제국이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순교지가 이렇게 1200명 이상 돌아가신 그러한 순교를 한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해미는 세계적인 성지예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공항도 열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곳을 우리가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 여기에 이제 용역비를 재작년도에 10억을 넣어놨어요. 용역비가 10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좋은 곳 다 벤치마킹하고 네. 이 해미 성지를 어떻게 세계 성지화 할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잘 용역을 하면 앞으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많은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천주교 신자들께서 순례를 많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는 엄청난 성지 순례이자 관광지가 될 수 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이게 해미 읍성이 이조 시대에 가장 원형을 잘 갖고 있는 성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유적과 종교 유적이 이게 함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 유적과 종교 유적이 함께 만났고 이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곳에서 순교가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정말 우리 서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역사와 네. 종교의 유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유산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로림만으로 가면 자연 유적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갯벌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이러한 이 가로림만 같은 데 가서 조개도 캐고 네. 낙지도 좀 잡아보고 또 머드팩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가로림만을 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해미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관광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10억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네. 아마 더 많은 국가적 자원을 투하해가지고 네.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 주신 게 용현계곡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용현계곡에 가면은
백제 시대부터 있었던 절이 보원사예요. 그래서 이 보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철학 정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불교가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를 아주 철학의 정원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보원사지를 좀 외곽으로 좀 빼드리고, 그리고 다 복원을 좀 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출토되어 있었던 고려시대 철불, 조선시대 철불들이 세계적인 훌륭한 작품이잖아요. 또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가 좀 다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자 센터를 짓는데 네. 그 방문자 센터라는 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400평 더 크게 해가지고 박물관의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이번에 다 예산을 태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나가 있는 모든 문화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서산에 왔었을 때 보원사지의 박물관에서부터 네. 이 철학정원, 그리고 개심사, 해미읍성, 천주교 성지, 간호람, 또 부석사까지 연결되는 네. 이 문화의 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서산도 그렇지만 또 태안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죠. 보면 최근에 이제 태안의 도로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실까요? 우리 태안은 이제 뭐 대한민국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최고의 관광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서산 태안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기본 타당성 조사비를 2억 5천 배정을 받아서 네.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안면도 구간이 이게 너무너무 막혀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됐고 네.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근흥 들어가는 우리 네. ADD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 길이 지금도 2차선이에요. 그래서 네. 이미 여기에도 설계 반영을 다 시켜서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완공하도록 할 거고요. 네. 또 태안 시내에서 원북 들어가는 이 도로가 충남도 도로예요. 근데 원래 이게 2025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이걸 또 2027년까지 또 연장을 해놨더라고요. 네. 코로나 넘는다 그러면서 돈을 또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김태흠 도지사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 도로는 상당히 긴급한 도로니까 네. 좀 빨리 하자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네. 또 우리 김태흠 도지사께서 25년까지 이거를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태안에는 거의 모든 도로들이 다 이제 뚫렸다. 네. 그리고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본격적인 영농철, 최근에 지금 농촌에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상기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원 원북 쪽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도 또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원북 지역하고 이원 지역에 이게 간척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수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농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저수지를 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오랜 수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회 예산을 다룰 때 황촌리 일대 저수지를 이렇게 예산을 350억 가까이 될 텐데 그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 농업용수가 개발이 되면 아마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서산 시민들, 우리 태안 군민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또 정책의장으로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태안이나 서산 또 이곳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앞장서서 제가 잘 해결하고 또 비서실장 역할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서민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서산공항 건설 등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